네, 지금부터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피켓팅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나머지 순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준석 당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최재형 후보님 등 주요 당직자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최재형 후보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이곳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시민들과 조우하면서 걸어온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수사기관들 열심히 하고 있는지 과연 의문입니다. 경찰, 검찰 그 수사하는 태도를 보면은 과연 이것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인지 애매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현재 우리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특검이 여러 가지 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내서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체제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가능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고 정말 탐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권의 대선 유력 후보로 회자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여당은 자신들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받아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더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도읍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부패 정당이 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부정부패 그 설계를 한 장본인을 계속해서 끼고 돌면서 그 부정부패의 바로 몸통 설계자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겠다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이미 오만하여 국민들에 대한 귀를 기울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민주당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만을 고집해 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천문학적 특혜를 취해간
부정부패의 고리를 만든 그 설계자, 그 설계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커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몸통 숨기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과거의 권력이든 일절 상관없이 성역 없이 특권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정부패 거대한 집단의 업무를 파헤칠 수 있도록 특검 꼭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기에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직접 걸어오신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오늘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으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꼭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초유의 부동산 사건, 그리고 어떤 상식선에서도 수천만 원대의 돈을 넣어가지고 수천억 원의 돈을 빼가는 그런 기획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능하다면은 뒷배를 봐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누군가가 농단해서 싼 값의 토지를 걷어들이고 그것을 공공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청의 행정 지원을 받으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부도덕한 행정가의 배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익 중에 극히 일부만 공공이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배를 불린 데 사용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법조 권력을 매수하고 이 거대한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그 설계자가 지금 본인이 대통령 후보 임대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 거대한 사건의 설계자를 자임하는 인물이 다니고 있는데 수사의 칼끝은 그 방향을 전혀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또는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소파 위로 몸을 날려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이 이번에 화천대유건과 관련된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늦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창밖으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검찰의 태도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자와 그리고 그 공조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누구의 뒷배를 탔길래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수사까지 희화화시키는지 국민들이 길게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의 양심을 하나하나씩 찔러서 지목하겠습니다. 제가 박용진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줄기차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용진 후보가 본인은 더 강한 수사를 원하지만은 특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답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박용진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접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서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신 이낙연 후보께 앞으로 묻겠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답해 주십시오. 국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도 이상민 의원 외에도 더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특검을 꼭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도보 투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특검을 향한 투쟁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 특검을 우리가 관철시켜내겠다면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를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를 이재명 후보가 곧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공언한 대로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을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